안녕하세요. TWM 스트랩입니다. 오늘은 스트랩 줄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시계밴드 교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줄질에 앞서서 오늘 리뷰에 사용될 모델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지널트 오션로버 그리고 엠피비안 보스톡 러시아 브랜드의 엠피비안 모델 중 하나입니다. 두 제품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철 엔드피스라고 접어 만든 엔드피스 모양이랑 통짜 CNC 가공된 솔리드 모델이랑 차이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질할 때 다른 모델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줄질에 앞서서 필요한 장비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브레이슬릿 탈거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리무버고요.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드라이버, 타임랩 드라이버, 그리고 타임랩 스프링바 리무버, 가죽 부분이랑 이렇게 메탈용이 이렇게 이중 팁으로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버전이라고 유명한 스위스 공구회사죠. 거기서 제작된 툴이 있습니다. 6767이라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호로텍이라는 발음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거기서 생산한 롤렉스 전용 공구입니다. 대략 한 10만원 이하인데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롤렉스 전용 드라이버가 들어있고 지널트가 서마린 오마주라 그런지 사이즈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 롤렉스 익스플로러 2에 사용하면서 저 지널트를 사용한 툴입니다. VTB 있고요. 하지만 이 제품을 따로 사용할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 중국산 스프링바 리무버인데요. 딱 봐도 조악해 보이죠. 보통 스트랩을 구입하면 공짜로 받거나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본 아이템인데 팁이 뭉툭하고 내구성이 약해서 줄질하시다가 많이 미끄러져요. 보통 줄질 실력이 5할 이상, 어떻게 보면 8할이 장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팁 부분이 숙련된 사람이라도 이런 거를 쓰면 미끄러져서 제대로 분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있으시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유저분들의 시계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줄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구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는 말 그대로 나사를 풀기 위한 용도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레이슬릿이 있으면은 여기에 나사를 푸는 용도로도 사용하겠죠. 하지만 그 용도도 사용할 수 있고 줄질할 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자 팁 모양의 이 부분이 바네뽕 머리에 잘 걸려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바네뽕은 이렇게 턱이 나와 있는데 여기 걸어서 빼면은 쉽게 빠집니다. 톡하고 튀어나왔죠. 반대쪽도 이빨을 걸어서 빼면 됩니다. 촬영하면서 줄질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됐습니다. 반해봉 구조는 보통 이렇게 생겨 있어요.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턱이 나와 있거든요. 이 턱을 이렇게 눌려서 스트랩을 탈거하는 게 이 스프링바 리무버의 특징입니다. 여기 날카로운 일자 모형의 엣지 때문에 드라이버로 쉽게 탈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V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고, 버전 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걸리죠. 이 세 개의 차이점이 여기서 바로 보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드라이버는 조심해서 해도 약간 미끌리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뭐 집중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날 면적이 넓어서 그립감이 괜찮은 편이고요. 툴로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전문 공구는 아니니까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타임밀 리무버는 가격대가 개인적으로 만원대라서 하나 있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옛날 크로노스라는 시계 잡지에서 경품으로 받았던 제품인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지금 5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도 아주 멀쩡하네요. 버전 스프링바 리무버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사용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공구입니다. 보통 줄질 도구를 장만하실 때는 버전이든 타임랩이든 시계 공구 전문 회사의 제품 하나 구입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돈을 굳히는 방법이고 또 시계에 상처 없이 줄질을 하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구 설명은 이 정도 했고 이제 처음부터 줄질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미 뺐으니까 이 상태로 바로 분리하겠습니다. 이런 양철판 형태의 브레이슬릿은 탈거가 쉬운 편이에요. 어떻게 빼냐면은 한쪽을 이렇게 빠신 다음에 일단 스프링바 리무버를 준비해 주시고요. 검지와 엄지로 엔드피스 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쪽을 먼저 탈거하시는데요. 이렇게 탈거하면서 검지로 아래로 밀어줍니다. 이렇게요. 검지로 엔드피스를 아래로 밀어줘요. 그러시면은 반해뽕이 이렇게 톡 하고 튀어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반대를 잡고 이렇게 탈거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할 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다고 따로 테이핑을 안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테이프를 떼셔서 러그 부분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스 방지가 되거든요. 일반 가죽줄 줄질할 때도 마찬가지고 브레이슬릿 달거나 탈거할 때도 마찬가지인 방법인데 기스에 예민하신 분이면은 테이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 시계니까 테이핑을 안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슬릿을 탈거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반해뽕이 생기죠. 반해뽕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준비된 시계에 순서대로 줄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시계는 22mm 시계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다른 점 양해 바랍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나토 밴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나토 밴드는 보통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일단 반해뽕을 이렇게 체결하시고 손톱으로 하셔도 되는데 손톱이 깨지거나
하면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툴을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긴 합니다. 편하시면 손톱으로 하셔도 돼요. 손톱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말 그대로 바네뽕 턱 부분을 손톱으로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툴을 사용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신 내구성이 약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통과하셔서 나토밴드를 착용하시곤 합니다. 나토밴드 체결법은 상당히 쉽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천나토밴드는 보통 얇기 때문에 두께가 보통 1mm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보다 두꺼운 나토밴드나 아니면 줄루밴드를 착용할 때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에 상처가 생긴단 말이죠. 보통 이보다 두꺼운 가죽 나토밴드나 줄루밴드는 그럼 어떻게 착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번거롭겠지만 스트랩과 시계 두 개 다 좋은 방법은요. 바네뽕을 이렇게 탈거하신 다음에 다시는 방법입니다. 귀찮겠지만 이렇게 안 하시면은 아마 비싼 돈 주고 마련하신 스트랩이 금방 망가질 거예요. 왜냐면 러그 사이는 날카로운 시계들이 많거든요. 이 시계도 그렇지만 롤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시계가 이 가운데가 날카롭거나 또는 날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라운딩된 부분에 걸려서 마모되면서 늘어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죽 나토밴드 쪽은 특히 바네뽕 탈거하고 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네뽕 탈거하시고 가죽 나토밴드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바네뽕 한쪽을 이렇게 걸쳐주신 다음에 툴 있죠? 툴을 잡고 이렇게 톡하고 고정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나토밴드를 당겨서 붙여주고요. 한쪽을 걸치고 나머지 한쪽도 당겨서 넣어줍니다.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테이핑을 해주시고 하면은 기스 없이 할 수 있어요. 여기 걸쳐서 바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짜잔. 가죽 나토밴드 체결도 이렇게 간단해요. 대신 빼실 때 그냥 이렇게 팍 빼버리면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바네뽕을 탈거하고 빼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바네뽕 탈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탈거해버리면 바네뽕이 날아가거든요. 엄지와 검지로 바네뽕 사이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검지를 아래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탈거해 주시면 됩니다. 스프링바 리무버로 엄지 검지로 스프링바 리무버 있는 부분 잡고요. 이렇게 잡고 스프링바 리무버를 사용해서 스프링바를 아래로 당겨줍니다. 그럼 날아가지 않고 잘 뺄 수가 있어요. 줄루밴드 역시 동일한 방식인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나토밴드 체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요. 이 제품은 줄루밴드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나토밴드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뭐 훨씬까지 아니고 조금 더 두꺼운데 직조가 좀 더 질기고 두꺼워서 그런지 나토밴드처럼 착용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러그 사이 간격이 넓은 시계는 괜찮은데 보통은 좁은 편이 일반적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해줍니다. 가죽 나토밴드를 사용할 때처럼 이렇게 줄루밴드를 케이스에 밀착시켜주고요. 한쪽을 걸쳐줍니다.
그리고 바늘봉을 대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지만 기스 같은 걸 방지하시려면 미리 테이핑을 하시고 하면 됩니다. 테이핑이 별건 아니고 스카치 테이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테이핑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밀착시켜주고 케이스에 바늘봉 한쪽을 걸쳐 주시고요. 그리고 바늘봉 탈거해서 이렇게 됐네요. 이런 다음 연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면 끝. 네, 줄루나 나토밴드 체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대신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토밴드나 줄루밴드 등을 체결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가죽 나토나 두꺼운 줄루 같은 경우에는 바늘봉을 탈거하고 체결하는 방법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가죽 밴드 줄지라는 거는 지널트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목감기 때문에 그런지 칼칼하네요. 이 지널트 시계는 줄질하기가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 솔리드 엔드피스 부분은 한쪽을 당기고 한쪽을 눌러준 다음에 빼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보스톡 시계에서 뺐던 시계는 이렇게 양철판으로 되어 있는 엔드피스입니다. 그래서 유연해요. 어느 정도. 살짝 밑으로 내려주면은 바늘봉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 유격이 있어서 한쪽이 빠지고 또 한쪽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하고 스프링바 리무버만으로도 탈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가진 롤렉스 제품은 구형 롤렉스도 이렇게 솔리드 엔드피스가 후기형에는 많고요. 신형 롤렉스는 전부 다 이런 솔리드 엔드피스예요. 이렇게 참고하세요 한번.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탈거하고 한쪽만 탈거하다가 살짝 미끌리면 이 전체가 기스가 나와버려요. 뭐 기스 정도 별 신경 안 쓰시는 분은 상관없겠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아끼는 시계에 기스가 나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줄질에 앞서서 이렇게 테이핑을 해줘요. 러그면에 맞춰서 이렇게 감싼다는 식으로 하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따로 테이핑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들어낸 공구도 있는데 그리고 시중에 9만원, 10만원 이렇게 파는 공구들이 있어요. 그 플라이어, 스프링바 리무버 플라이어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그 제품들도 사용해봤고 가지고 있어봤지만 제품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팁 부분이 열 처리가 잘못된 건지 너무 얇아서 그런 건지 오히려 바늘봉 부분을 잡아주지 못하겠거든요. 이런 형태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스프링바를 양쪽에서 가운데 잡아서 미끌리지 않게 눌러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플라이어 형식은 저는 비추드립니다. 왜냐면은 힘 조절하기도 힘들고요. 플라이어 형태가 직각에다 두꺼워서 조정하시고 빼시고 할 때 곤란한 상황이 좀 많아요. 힘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안쪽에 위치한 내부 스프링의 장력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핀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 처리를 해서 이 팁 부분에 열 풀림을 하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엄청 간단해요. 다음에 제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싸구려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질 툴을 만들었는데 형태만 보시고 참고하셔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만드셔도 돈을 많이 굳으실 거예요. 한 20만원 가까이. 이 방식 공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 툴을 여기 바net봉이 2개 걸쳐져 있거든요. 이 사이에 넣고 바net봉을 한 번에 2개를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기능으로 하는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쪽으로 걸치고요. 또 한쪽도 걸치고 이렇게 눌려줍니다. 아래를 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핀셋을 눌려서 그 다음에 안으로 눌린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면 돼요. 보셨나요? 엄청 줄질이 어려운데 어려움이나 기스함 없이 이렇게 탈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툴을 이용하면은 이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눌러지거든요. 바넷봉이라는 게 장력이 상당히 강하고,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바넷봉 장력이 엄청 튼튼해요. 엄청 강해서. 그래서 이런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솔직히 빼내는 게 거의 힘들거든요. 기스를 많이 낼 수도 있고 아예 못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비용으로 괜찮은 공구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제 유튜브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분리해 볼게요. 요렇게 짜잔, 보셨죠? 정말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돌아다니는 핀셋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솔리드 브레이슬릿을 분리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의 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공구 관련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탈거를 했고, 이제 가죽 밴드를 한번 달아볼까요? 가죽 밴드 달 때는 제가 기스 방지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줄질하는 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통 테이핑은 양쪽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쪽씩만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6시 방향부터 먼저 해볼게요. 한쪽을 먼저 이렇게 걸치시고요. 그 테이핑 안 한 쪽이 걸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걸쳐진 상태에서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바넷봉을 당기더라도 기스가 생기지 않죠. 그럼 쉽사리 미끄러지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바넷봉을 넣으신 다음에는 막 당기시면 튀어나와서 안 되니까 살짝 안으로 밀어서 앞뒤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바넷봉이 탈거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체결이 완료되었고요. 살짝 당겨서 확인해 줍니다. 옆으로 밀어주고 아래로 밀어주면은 바넷봉이 체결된 게 보이거든요. 틈 사이로. 그럼 완벽하게 체결이 된 겁니다.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넷봉 테이핑 안 된 부분을 한쪽 걸쳐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미끄러져서 스프링바 리무버로 바넷봉 머리를 잡고 안으로 밀어줍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나죠. 하지만 옆으로 당겨주고 아래로 당겨서 체결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짜잔, 체결이 완료되었네요. 한 다음에 테이핑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제거도 쉽고 부착도 쉬운 줄질 방법이 테이핑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가죽 밴드 스트랩 탈거하고 줄질할 때는 다 저 방식의 테이핑을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사용해 봐야겠네요. 체결에 사용한 스트랩은 TWM 웨블러 스트랩입니다. 태닝이 많이 진행되었네요. 제가 만든 스트랩이라 정이 갑니다.
이제 줄질했으니까 가죽줄을 탈거하고 브레이슬릿을 다시 다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죽줄을 탈거할 때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아까 조립의 역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조립이라면 좀 특이한가? 보통 스프링바 리무버는 이렇게 가죽용 그리고 메탈용에서 팁 크기가 다른데 저는 메탈용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가죽용 팁은 스트랩이 튀어나온 부분이 강할 때 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죽 부분이 상하는 경우도 많고 이 부분 팁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메탈용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가죽 스트랩을 엄지로 옆면을 밀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럼 틈이 생기거든요. 그때 바늘봉을 걸쳐서요. 당겨서 뒤로 빼줍니다. 천천히. 힘 조절을 잘못하시면 바늘봉이 치고 나와서 기스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하시는 영상 여러 번 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시계는 일단 저는 이렇게 잡고요. 엄지로 가죽줄 부분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바 리무버로 조심스럽게 바늘봉의 턱을 걸치고 위로 이렇게 빼줍니다. 시계 그립만 잘하셔도 슬립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거기다가 이렇게 제대로 된 공구가 있으면은 줄질이 정말 쉬워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시계 줄질하는 거는 마찬가지 저희들이 옷 갈아입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옷만 입고 평생 가기에는 너무 심심하겠죠. 한 가지 시계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줄질을 즐기시려면은 이렇게 직접 줄질하시는 거를 배워두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계 커스텀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이렇게 줄질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브레이슬릿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브레이슬릿 하는 거 할 때는 제가 아까 사용한 이 전용 커스텀 공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플라이어 형태의 공구도 그렇지만 제가 만든 공구도 체결을 위한 공구는 아니거든요. 체결할 때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연유든 체결할 때 사용하면 보통 슬립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방식을 이용해서 체결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테이핑 기법을 이용하는데요. 간단히 테이핑 신공이라고 할게요. 사방면에 테이핑을 해줍니다. 러그 사방면. 브레이슬릿을 체결할 때는 보통 네 방면에 다 해줘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귀찮은 것도 아니니까 아끼는 시계를 위해서라면은 잠깐의 시간 투자해 주시면 좋습니다. 더 깨끗하게 오랫동안 시계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낮은 점은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 마이크 준비되는 대로 조금 더 잘 들리는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양해 바랍니다. 네 방면에 테이핑을 완료하고요. 그 다음 체결을 시작하면 됩니다. 브레이슬릿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봉을 통과시켜 줍니다. 여섯 시 방향부터 먼저 넣어 볼게요. 바늘봉을 이렇게 체결한 채로 이 바늘봉을 쓰면 안 돼. 제치 바늘봉을 쓰셔야죠. 제치 바늘봉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데워줍니다. 일단. 그리고 바늘봉 한쪽을 살짝 넣어서 반대쪽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한쪽씩 넣어서
한쪽씩 걸쳐줍니다. 이렇게 한쪽씩 걸쳐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테이핑을 제거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테이핑을 해서 러브 부분이 생기는 기스를 방지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네뽕을 한쪽씩 하나하나씩 걸쳐서 안으로 천천히 단계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방식을 쓸 때 한쪽만 테이핑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더 편하거든요. 저도 보통 한쪽만 하다가 기스 방지 위해서 두 쪽 다 해봤는데 한쪽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엄지로 위로 밀어주고 검지로는 잡아주고요. 조심스럽게. 네, 체결이 되었네요. 브레이슬릿 체결까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솔리드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에는 체결하시고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좀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처음 하시면 무조건 상처 낼 실확률이 많이 높은데 저렴한 시기에 조금 연습해 보시고 하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 줄질에는 큰 손재주는 필요 없어요. 대신 조심스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도 이런 테이프와 전용 스프링바 리무버 정도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공구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저희가 시계 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줄질만 즐기셔도 시계 생활의 90%가 더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줄만 바꿔도 다른 느낌의 시계를 즐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필수적인 게 줄질인데 매번 줄질하러 매장 가거나 아니면은 수리점 가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줄질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커스텀 방법이고요. 본인이 아끼는 시기를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리뷰는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시계를 즐길 수 있는 줄질을 일명 시계 밴드를 교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한다고 했지만 주의사항이나 제 경험들을 녹여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것들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